온실 속의 가시.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강혜진은 호텔 그랜드 볼룸 입구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손에 쥔 검은 봉투가 땀에 젖어 축축했다. 2년 85일 그녀가 이 순간을 준비해온 시간이었다. 샹들리에 아래로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었다. 남편 김현수의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 혜진은 그 빛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다. 사모님, 들어가실까요? 호텔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다. 단상 위에서 현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제 아내 강혜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성공의 숨은 공로자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단상으로 걸어갔다. 현수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혜진은 현수에게서 마이크를 빼앗듯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서요. 그녀는 검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2년 85일 전 한 가닥의 머리카락에서 시작되었다. 일부 균열. 한 장 검은 머리카락.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아침. 강혜진은 세탁기에서 방금 꺼낸 남편의 흰 셔츠를 펼쳤다. 옷깃을 정리하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어깨 부분에 검고 긴 머리카락 한 가닥이 섬 위에 엉켜 있었다. 혜진은 그 머리카락을 집어들고 햇빛에 비춰보았다. 25cm는 좋게 되어 보였다. 자신의 어깨 길이 머리보다 훨씬 길었다. 색깔도 달랐다. 혜진의 갈색 염색과 달리 새까만 자연색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 7살 서연이가 거실에서 불렀다. 혜진은 재빨리 머리카락을 티슈에 싸서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응, 서연아, 엄마 간다. 거실로 나가자 서연이가 퍼즐 조각을 손에 들고 있었다. 발달이 느린 서연이는 5살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퍼즐만큼은 유독 잘했다.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을 좋아했다. 이거 어디? 거기 구름 옆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각을 맞췄다. 딸칵 정확히 들어맞았다. 혜진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내 인생의 퍼즐 조각도 맞춰봐야겠어. 저 머리카락이 어디에 들어가는 조각인지. 2장, 의심의 씨앗. 그날 저녁, 현수는 평소처럼 9시가 넘어서 귀가했다. 늦었어. 밥은 먹었어? 응, 회사에서 먹었어. 서연이는? 벌써 잤어. 현수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다. 혜진은 부엌에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15년을 함께 산 남자. 35에 결혼해서 이제 40대 초반. IT 회사를 운영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가 집에 들어와도 마음까지 들어오지 않는 느낌. 여보, 혜진은 자연스럽게 물었다. 요즘 회사에 사람 새로 뽑았어? 왜? 아니, 그냥 요즘 너무 바빠 보여서. 현수는 휴대전화를 보며 대답했다. 아, 응. 개발팀에 인턴 몇 명 들어왔어. 그리고 마케팅 쪽에도. 그가 말을 하는 동안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힐끗 본 혜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연주. 현수는 재빨리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아, 네, 잠깐만요. 문이 닫혔다. 혜진은 싱크대에 기대서서 물을 한 잔 마셨다. 목구멍으로 차가운 물이 넘어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 하나가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3장, 흔적 찾기. 다음 날부터 혜진은 조심스럽게 남편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현수가 출근한 후 그녀는 욕실로 갔다. 세면대, 샤워실, 수건거리,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없는지, 낯선 화장품이 없는지. 옷장도 뒤졌다. 현수의 정장 주머니를 하나하나 뒤집어 보았다. 영수증, 명함, 동전, 지하철 카드, 그리고 셋째 날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오늘 고생했어요. 내일도 화이팅, 연주. 연필로 갈겨 쓴 듯한 귀여운 글씨체, 하트 모양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다. 혜진은 쪽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차갑게 떨렸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회사 직원이 단순히 친절하게 쓴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4장, 정현주. 혜진은 현수의 회사 홈페이지를 열었다.
직원 소개 페이지에는 이름만 나와 있었다. 정현주 마케팅팀 대리. 사진은 없었다. 그녀는 현수의 SNS를 뒤졌다. 그는 거의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가끔 회사 행사 사진을 공유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올린 회사 워크숍 단체 사진에서 그녀를 찾았다.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긴 생머리, 환하게 웃는 얼굴, 날씬한 체형.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그녀는 현수의 바로 옆에 서 있었다. 혜진은 화면을 확대했다. 정현주의 손이 현수의 팔을 가볍게 건드리고 있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혜진의 눈에는 계산된 접촉으로 보였다. 그날 밤 혜진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 누운 현수의 숨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15년을 함께 잤지만 이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3시, 현수의 휴대전화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혜진은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지켜봤다. 현수는 잠결에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재빨리 답장을 쳤다. 불과 30초 만의 일이었다. 현수는 다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뒤척이며 잠들었다. 혜진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울음이 아닌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증거. 5장. 서연이의 온실. 엄마 아빠는? 아침 식사 시간 서연이가 물었다. 현수는 일찍 출근했다. 아빠는 일하러 가셨어. 아빠 요즘 일 많아? 서연이는 말을 더듬거렸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혜진은 서연이의 얼굴을 마주보며 억지로 웃었다. 응, 많아. 그래서 바빠. 엄마도 바빠? 아니, 엄마는 서연이랑 있어서 행복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리얼을 먹었다. 혜진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서연이 때문에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한다. 발달장애 치료는 돈이 많이 들었다. 일주일에 3번씩 치료센터, 특수교육,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현수의 수입 없이는 불가능했다. 혜진은 서연이를 위해 완벽한 온실을 만들었다. 서연이가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 그 온실을 지키기 위해 혜진은 자신의 행복을 희생했다. 하지만 이제 그 온실에 금이 가고 있었다. 6장. 첫 번째 추적. 토요일 오후, 현수가 회사 급한 일이라며 외출했다. 혜진은 10분 후 서연이를 친정에 맡기고 차를 몰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인생에서 남편을 미행하게 될 줄은 몰랐다. 현수의 차는 회사가 아닌 강남 쪽으로 향했다. 혜진은 2세대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손에 땀이 났다. 30분 후 현수의 차는 한 카페 앞에 멈췄다. 그는 차에서 내려 카페로 들어갔다. 혜진은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카페를 지켜봤다. 10분 후 한 여자가 카페로 들어갔다. 긴 생머리, 청바지, 흰색 니트, 정현주였다. 혜진의 숨이 멎었다. 그들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았다. 혜진은 선글라스를 쓰고 카페에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두 사람을 지켜봤다. 현수와 정현주는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정현주가 무언가 재밌는 말을 하자 현수가 크게 웃었다. 혜진은 그런 현수의 웃음을 본 지 얼마나 됐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현주가 현수의 손을 살짝 건드렸다. 현수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 순간이었다. 혜진의 심장 속 무언가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카페를 나왔다. 차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증거가 더 필요했다. 7장. 변호사 상담. 월요일 오전. 혜진은 서연이를 치료센터에 맡기고 법무법인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강혜진 씨. 편하게 앉으세요. 변호사 박미선은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신다고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혜진은 그동안 수집한 것들을 꺼냈다. 머리카락이 든 봉투, 쪽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 박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로는 약합니다. 머리카락과 쪽지는 정황 증거일 뿐이고 카페 사진도 단순 만남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육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모텔 출입 사진, 육체 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나 녹음, 임신이나 낙태 증거 등이요. 그리고 박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집은 공동명의고 남편 회사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딸이 발달장애가 있어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겁니다. 박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렇다면 더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경제력은 중요한 요소거든요. 남편 측에서 당신이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박 변호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최소 1년, 가능하면 2년간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외도의 지속성과 악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남편의 재산 변동을 모니터링하세요. 내연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면 그것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2년이요? 네, 힘드시겠지만 이혼 소송에서 이기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2년, 지옥 같은 시간이겠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8장, 사립탐정. 혜진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